인덕터는 우리가 5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에너지 저장 소자예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 그죠?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소자가 아니라 저장하는 소자. 저장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회로에 그러니까 파워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죠? 파워를 주는데, 저장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저장을 미리 해주지 않으면은 그 회로에다가 그 저장된 애들을 서로 그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저장을 받아서, 그리고 그 저장된 받은 그 에너지를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앞에서는 무엇을 살펴봤냐면 커패시터를 살펴봤고, 지금 이번에는 인덕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빙 차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차지라고 하면 전하라는 거고, 우리 전하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개념들은 전자죠. 사실 전하와 전자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덩어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덩어리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덩어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런 덩어리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입장을 봤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덩어리들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그 덩어리들이 어떤 식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 형태라는 것이 바로 원자 내에 있는 전자라는 거였어요. 원자 내 전자로서 존재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하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리전자나 이런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운송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송자 혹은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전자도 가르치기 때문에 전자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어떤 이 택배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이 택배 차량에 싣고 다니는 그 컨텐츠, 그 어떤 중요한 그 짐이라고 하면 그게 전하가 된다. 그래서 택배 차량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전자가 운반하고 있는 그 전하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다 혹은 전하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분은 어느 순간인가는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빙 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빙 차지. 그래서 차지들이, 전자들이 혹은 전하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일렉트로 다이나믹 포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렉트로 다이나믹 포스가 발생한다. 전자가 이동하면 그냥 전자만 이동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다이나믹 포스가 뭔가 발생하는데, 보면 커런트를,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커런트를 운반하는 와이어들 사이에서 와이어가 있으면, 와이어가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고, 전자가 만약에 이동한다. 전자의 이동의 반대 방향이 우리가 커런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아무튼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방향과 상관없이 뭐 이런 어떤 힘들이 발생하, 이 두 전선 사이 힘이 발생하는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를 거야. 전류를 흘렸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아무튼 전류를 흘린 두 가지 도선 사이에서 어떤 힘들이 발생하는데, 그 힘들이 어디서 나타냈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들이 마그네틱 필드가 발생하더라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자기학도 지금 우리가 회로 이론을 살펴보고 있지만 전자기학이잖아요. 일렉트로 매그네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필드가 생기냐면 매그네틱 필드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인덕터도 그런 전류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하가 있어서가 아니라 흐를 때 무빙이라는 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게 어떤 거랑 차이점이냐면 커패시터랑 차이점이야. 커패시터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아니라 스태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이라는 거죠. 정적. 움직이지 않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거는 다이나믹이에요.
움직일 때 동적. 요럴 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인덕터는 어떤 소자냐면 마찬가지로 투 터미널 디바이스 그러면 끝단이 이렇게 두 개 끝단이 존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컨덕팅 와이어가 코일드된 컨덕팅 와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코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다 얘들인데요. 인덕터에 다 얘들인데 여기 보시면 코일이 존재하고 코어가 존재. 코어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매그네틱 코어가 필요한 거고 매그네틱 코어 그 필드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코어가 필요하고 그 코어 위에 우리 코일이 다 감아져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인덕터가 나와 있는데 다 코일들이 여러분들 보이고 코일들은 어딘가에 감겨져 있는데 그 코어에 감겨져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인덕터의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소자 커패시터와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볼 소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소자나 회로를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투 터미널이니까 양쪽 끝에 터미널이 되어 있고 터미널의 볼테이지를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터미널로 흐르는 커런트. 근데 이 커런트는 지금 방향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 들어가게 그린 걸로 봐서 이 소자는 수동 소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수동 소자의 부호에 맞게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일이 감겨진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감겨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특정 모양 이런 코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하는데 그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속이라고 생각하는 매그네틱 플럭스 이게 속 이렇게 자속 이렇게 들어가. 플럭스 그러면 어떤 무엇인가가 어딘가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그게 속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표현돼요. 속. 근데 영어로는 플럭스 그러면 무엇인가가 통과한다 그런 개념인데 무엇이 통과하냐면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거죠. 자기력선. 그래서 자속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그런. 그래서 그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모양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루프가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페루프가 생기게 돼요. 페루프가 생기는데 그 페루프에 생기는 그 모습들은 꼬여진 코일과 연관이 있고 하나의 코일이 있으면 저런 페루프가 생성이 되는데 또 그 코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페루프가 점점 일단 그 플럭스가 더 많이 생기겠죠. 하나가 있을 때보다. 그래서 코일이 감긴 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들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럭스 리퀴지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속에다가 n을 곱해줘요. 감긴 횟수.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의 단위는 웨버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웨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리니어 인덕터라고 한다면 리니어 소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소자들을 가정할 때 얘네들이 리니어 소자 혹은 리니어 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리니어한 구간에서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소자들이 리니어하게 되면 이 회로를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다 선형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선형적인 성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자 자체의 리니어한 구간을 찾던가 아니면 리니어한 소자를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L에다가 L은 이제 요 L에다가 I를 곱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의 그 감긴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뭐라고 쓰냐면 헨리라고 사용해주게 되고 헨리라고 사용해주게 됩니다. 이건 또 헨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 아까 웨버도 웨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거. 헨리라는 H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게 됩니다. 인덕턴스를 의미하는 거죠. L이라고 얘기하면